오늘은 2013년 5월 18일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이 있은 지 꼭 33년 되는 날입니다. 제가 오늘 참배한 이곳 망월동도 국립묘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33.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마무리되고 당시 희생자들의 묘역이 정리되면서 붙여진 번호입니다. 이에 33은 고 문용동 열사가 안치되어 있는 묘역입니다. 1980년 5월 27일 도청을 지키고 있던 고 문용동 씨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는 말을 믿고 밖으로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문용동 열사의 경우처럼 이곳엔 각각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지닌 672명의 민주 영령들이 안장돼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기까지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곡과 오해 속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이곳 전남도청 광장과 금남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성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의자 하나 딱 놔두고 33년의 기억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이곳에서 흥미로운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조그만 가게였습니다. 상호가 5.18 1호점입니다. 한 32년 됐네요. 그러면 당시 80년 다음에 이 가게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이제 안기부에서 자기들이 갖다가 선수 지어줬지. 이걸로도 먹고 살라고 갖고 이제 집에서 했어요. 실제는 내가 못 오니까 하면서 올 때 이렇게 5.18로 그냥 제가 그냥 그때 이제 다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이제 5.18로 이렇게 상호를 만든 거죠. 2호점, 3호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근데 거기는 지금 치웠어요. 2호점 내는데 2호점 치워버리고 이것도 하락세라. 제작진이 5.18 1호점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던 아들은 썩 내키질 않아 했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럽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랑스러운 아버지였는데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 장애인이네 그러기에 생각을 하니까요. 사이가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그래서 좀 싫어해요. 제가 방송 같은 것도 안 좋아하고요. 이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관심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뭐 옆에 뭐 다른 거인데 뭐 액세서리나 그런 거만 보고 오죠. 5.18 뭐 1호점이랑 그런 거는 신경 안 쓰더라고요. 5.18 1호점 박병준 씨는 1980년 5월 27일 광주 항쟁의 마지막 날까지 도청을 지키려 했습니다. 당시 18살 공장 근로자였던 그는 계엄군의 폭력적인 진압에 울분을 느껴 저항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총상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8번의 수술을 반복하면서 끝내 한쪽 다리를 잃고 말았습니다. 뼈, 신경 뭐 싹 벌벌 해버렸죠. 이렇게 제일 처음에 내가 왔을 때 그냥 나중에 이제 33년째 약으로 살아온 박병준 씨. 해마다 5월이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없는 다리가 여기에서는 있어요. 여기에서는 있어. 여 다리도 다리가 붙어있지만은 신경이 없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면 뭐라게 뭐 숨어서 쑤셔버려야 된달까 그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것도 후들은 못 오고 여기에서는 아프고 그때는 사람이 진짜 경기도 안양에서 만난 택시기사 국태원 씨. 손님을 찾아 시내를 돌아다니는 국태원 씨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습니다. 취재 기간 내내 국태원 씨는 단 한 번도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손님 없고 그러면 이렇게 앉아서 혼자 시간 보내시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이네. 이렇게 사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혼자 그냥 침묵으로 일관을 많이 하죠. 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나이가 좀 50도 넘었지 않습니까? 멍하니 많이 앉아있다고 봄이 타당할 겁니다.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 찍은 가족 사진입니다. 사진 속의 가족들은 다 웃고 있는데 국태원 씨만 웃음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자꾸 웃으라 그러는데 참 그냥 나만 안 웃고 있는 거예요. 식구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데 웃어지지도 않지만 웃으면 더 이상하게 나올 것 같은 나이면 가만히 있으니까 안 웃는다. 우리 아빠는 절대 웃지 않는 사람이다. 국태원 씨가 웃음을 잃어버린 것은 33년 전입니다. 80년 5월 당시 조선대 1학년이었던 국태원 씨는 시내에서 계엄군이 시민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아 이건 아니다 싶어 시위에 가담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잠깐 만나자고 다방에서 기다리겠다. 갖고 나가다가 그냥 등치 산만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누구냐고 물어보더니 두드러 패기 시작하면서 제패가 안 계시지. 그들은 정신이 없으니까 하도 많이 맞아서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 갔다가 경찰서에서 조금 있다가 231부대 상무대 영창으로 바로 끌려간 거고. 이후 국태원 씨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그때 당했던 고문과 구타가 심각한 트라우마로 남아 광주의 광자도 입에 담지 않고 33년을 살아왔습니다. 매일 약국에 가서 이제 통증 치료, 안정제랑 해서 뭐 사리돈이나 그런 거나 사다 먹고 막 2알, 3알씩 이렇게 사다 먹고 살다 보니까 그 약이 내 몸에서 내 내성을 일으켜서 이제 안 듣더라고. 이제 술을 마시면 정신적으로 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지. 그 남이 건들면 그 사람 죽여 내가 살잖아요. 안 죽이면 어떻게 살지도 모르죠. 어떻게 그 사람한테 내가 또 맞아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로 또 많이 남아가지고 포악성이 좀 강해져요. 오늘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최덕 할머니입니다. 엄마 안 보고 잡냐? 어쩌든지 엄마한테 혼나. 이게 가정 지키라고. 어쩌든지 너 있고 함께 살면서 엄마 소원 풀어더라고. 최덕 할머니의 아들은 5.18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계엄군이 쏜 총을 맞아 부상을 당했습니다.
영당 게 나왔어. 이제 하다 그냥 춘게 콩태도 넘게 나온 게로 그냥 공수부대들이 그냥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 정신이 없은 게 아마 게이트만으로 들어와갖고 그때 가는 거 섰는데 그리고 싸불어 그게 쏜지도 몰랐어. 그래서 본 게 이마이가 피가 나더라고. 그게 손을 열어봤어. 쏜게 그게 역다가 그러고 싸불었어.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어린 것을. 아들은 그 뒤 어머니의 극진한 노력으로 대학도 다니고 결혼도 했지만 끝내 정상적인 일상을 꾸려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찌든지 우리 청춘이 엄마 앞에 와서 엄마하고 한번 보듬어주면 나는 그게 참 소원이야. 다른 것은 소원 아닌데 내가 그게 제일 소원이네요. (5.18) 구묘지, 흔히들 망월동 묘지로 부르는 곳입니다. 이곳에 5.18 희생자들을 모두 국립묘지로 이장한 뒤 구묘지를 찾는 이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산책하고 사진을 찍는 이를 만났습니다. 광주는 저에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시간적으로 제가 군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공간적으로 강주란 것이 있고 이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5월이 오면은 지금도 33년이 지났지만 열병을 알아요. 5월날이를 한다는 이상일 씨는 당시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됐습니다. 사진병으로 광주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목격한 이상일 씨. 그는 군인으로서 그때 광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아직까지도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가 처음 망월동 묘지를 찾은 것은 제대한 직후. 낮에 올 자신이 없어 밤에 왔다고 합니다. 밤새 이곳에 있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학교가 있는 대구로 갔습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싶었다고 합니다. 84년도에 제대를 하고 광주가 마냥 진짜 궁금하기만 했어요. 제가 현실에서 목격했던 것과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광주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왜 군인과 시민이 싸워야 했는지, 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궁금한 이상일 씨는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일 씨는 영정사진 속에서 그들이 죽기까지의 사연을 하나하나 읽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우리의 이웃, 투사가 되고자 함도 열사가 되고자 함도 아니었습니다. 국가폭력의 안타까운 희생자들입니다. 짧게라도 이곳이 오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편하지는 못했어요. 계속해서 잠을 깊이 못 든다든가 한 번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샌다든가. 그런데 묘하게도 망월동을 다녀가는 그런 날이 되면 일주일 정도는 편했다 그럴까? (80년 5월) 광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웃음을 잃고 자식을 잃으면서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33년이 지났지만 광주의 트라우마는 좀처럼 치유되지 않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백화점의 붕괴가 되던 태안의 기름이 유출이 돼도 국가가 그걸 책임져주고 공동체가 그걸 지지해준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될 국가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디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는 거죠. 5.18 같은 경우는 80년 5월에 도청에서 학살을 겪고 또 상무대에 끌려가서 몇 개월 동안 가혹행위를 당한 선에서 그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의 싱글 이벤트, 한 번의 사건인 게 아니라 계속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광주엔 518번 시내버스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무심코 지날 수 있겠지만 광주에서 만난 518 버스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518 버스에는 다른 버스와는 달리 특별한 광고판이 보입니다. 이쪽을 보시죠. 버스 광고판의 내용이 눈에 띕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 이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국가폭력에 희생된 피해자들의 정신적 치유를 위해서 지난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33년이나 지난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늦지 않았는가 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5.18의 관련자들과 그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유독 깊습니다. 때문에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고 치유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즉 5.18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5.18 트라우마를 겪는 이들을 위해 개인 및 집단 상담, 꿈 분석 치료, 원예 치료, 미술 치료 등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41명에서 출발했지만 그 성과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치료를 신청하는 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환경에서 이런 치료적 동맥락, 신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기억을 재구성을 해내는 거고, 기억을 재구성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것을 일상성, 사회 속에서 일상성을 회복해 나가는 이 사회 단계를 거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한 환경과 치료적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하는 게, 그게 치료를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인 거죠.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는 모두 4천여 명. 그중 40%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만큼 중간 이상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어 시급히 치유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그 트라우마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으로 전이돼서 광주 시민의 절반 정도가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5.18 트라우마로 인한 자살률입니다. 5.18 관련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50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잠을 자면 그런 고문이 또 나한테 막 환청으로 막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가위 눌림도 많이 하고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막 되고. 이러고 자다가도 그냥 푹 떠있는 남자 확 그러고 일어나고 아가 왜 그냥 그 총소리가 그러고 안 끊긴대. 그런 놈의 그럴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건 것 같다. 나도 건디 그것을 잊어야 한디 못 잊은 것 같아. 애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죠. 아버지가 왜 저러고 사는지, 술이 좋아서 사는 건지, 술만 먹으면 외경판을 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반항적으로 자꾸 변해가기 때문에 그런 거 대꾸를 잘 안 하죠. 혼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는 거죠.
자려고. 근데 잠을 많이 안 자니까 자면 보통 한 2시간 정도 자면 다시 일어나고 또 이따가 또 잠깐 또 쪽잠 한두 시간 자고 그러고 또 나가고 또 마음 아프면 와서 그냥 누워서 자고 그거예요. 오직 힘들었으면 죄송한 얘기로 자살 기도를 몇 번 했겠습니까? (5.18) 부상으로 한쪽 다리를 잃은 박병준 씨의 아내 역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는 남편을 지켜보다가 아내도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함께 얘기하면 그래서 우울증 생겨버리고 그런 거. 우울증이 잠도 못 주무시고 서로 다 그래. 완전 저 약으로 살잖아. 나보다 더 심해요. 저 약으로 살아 완전. 지금도 죽었다고 전 잠을 잤어요. 저녁 내면 약 먹고 하거든. 오늘 나 우울증이 그렇게 심하게 몰랐어. 5.18 이걸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다 풍지박산돼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제가 결혼을 해갖고 제 아내가 외국에 가갖고 행방불명 내아올 때 저는 이제 그 충격으로 세상에 살 수 있는 그런 전혀 없었어요. 이들의 고통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 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아버지가 우리 제약이 집이라고 집 만들어 놨대요 지금. 5.18 때 사망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만들어준 집입니다. 악당들이 못 들어오고 그러셔. 모양새는 없지만 울타리를 막아놨는데 울타리를 딱 막다 보니까 정문 낼 데가 없어.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여기다 육교를 만듭시다. 그래서요 육교를 만들. 문건양 씨의 아들 재학은 80년 5월 27일 도청에서 사망했습니다. 동료들이 이렇게 있고 동료들이 죽어갖고 있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나가야 하고 지혜미보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도 올 때도 요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그냥 해볼 줄은 모르고 우리도 그렇겠다 그러고 왔어. 죽고 없을 때 냄새라도 맡은다고 농에다 베개를 넣어놨는데 언제나 어느 때는 본께 갖다가 버려불고 없어요. 생각나면 무슨 그 순간이라도 잊어버리려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참 아쉽네요. 냄새가 어땠습니까? 고스러움하지. 좋은 향수 냄새 같지. 금쪽 같은 아들을 가슴에 묻고 고통 속에서 살아온 문건양, 김길자 씨 부부. 그런데 이들에겐 아들을 잃은 것보다 더한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추가 보상으로 나간다 함께 이 시민들은 다 우리한테 추가로 그렇게 보상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러면 뭔 유족들은 그렇게 5.18 사람들은 뭔 돈이 그렇게 자꾸 나오냐고. 나한테는 직접적으로 동네에서 누가 그렇게 물어본 사람 없어요. 내가 저기 함께.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는 직접 그렇게 뭔 돈이 그렇게 나오느냐고 그러고 물어본다요. 밤낮 우리들은 뭔 놈 5.18에 대해서는 그렇게 돈을 받느냐 그것이요. 그래. 받느냐 그래서 우리 유재 사람들도 집이는 얼마서 연금 받아? 얼마서 받냐고 해서 말은 10원짜리 하나 우리 연금이란 것은 없어.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이 진행됐습니다. 보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족들은 또 다른 상처를 받았습니다. 보상을 받았으면 됐지라는 생각들에 가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은 뒷전이 돼버린 겁니다. 광주 트라우마 센터는 5.18 관련자들은 물론 가족까지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라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어머니, 예, 그 처음에 어릴 때 손 많이 뜨셨어요? 예, 막 떨어졌어요. 왜 근데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뜨시셨어요? 그렇게 떨더라고요. 그래도만 이제 여기서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고. 마지막에 살아남아서 돌아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크세요. 같이 동료들하고 거기서 같이 죽었어야 되는데 나는 배신자다.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처음에 오셔서는 말씀도 잘 안 하시고 그러셨는데 모든 자존감도 없으셨고 항상 모자를 깊게 눌렀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모자를 벗기 시작하고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근데 오늘 아마 제일 행복한 표정을 가지신 분이 그 분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63 윤다현 씨. 오늘도 트라우마 센터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윤다현에서 연락 많이 오죠. 아이고 33년 동안 계속되어 온 상처가 몇 개월 치유로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 광주 트라우마 센터에선 5.18 경험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윤다현 씨의 경우는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려 하기보다 선명하게 떠올려 보라는 처방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윤다현 씨는 당시 자신이 시민군으로 싸웠던 일명 배고픈 다리를 찾았습니다. 죽은 자에게 정말 부끄럽거든요. 돌아가신 분들을 그 예의 차원에서 4, 5월달 되면 그 감정 낙태를 메고 제가 뭔 일을 해도 합니다. 태봉마을. 윤다현 씨가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계신 그 젊은 사람들이 그때 너무 많이 돌아가셔 버려갖고요. 전부 폐허가 되었어요. 계세요 어머니? 계셨구나 여가. 예. 직장 중이라고. 촬영 와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같이 그때 당시에 하여튼 돌아가신 그 어머니세요. 유족이시죠. 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이라고 따라왔습니다. 네. 우리 아들 같아,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여자랑도 2살 젊은 네, 어리죠. 네, 저보다. 형님하고 쫓아다니다가 마운드에 갔다, 마운드에. 망월동에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차 그 대절해가지고. 살아남은 윤다현 씨는 이분의 아들이 됐습니다. 최장반은 말도 못하게 또 두드러 맞았어져. 슉 죽을라다 달았어져. 그러니까 내 아들만 이러지 않아 죽겠어라.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은 못 이겨서 죽었는데 그도 어떻게 명이 지인가 저렇게 사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던 윤다현 씨는 성묘차 광주에 내려왔다가 5.18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곤 시민군이 됐습니다. (5.18이) 끝나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 윤다현 씨가 직장을 다니는 동안 이 마을 젊은 사람들은 모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아이고, 뭐 하시오? 뭐? 허비로 못 매신다고? 당시에 분실된 총기를 찾는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어머님만 계시구만. 그래갖고 이제 여기 큰 방에서 둘이 그때 당한 고문을 이겨내지 못한 젊은 남자들은 사망하거나 여기를 떠나버렸습니다. 이 동네 사람이 하나 잡혀갖고 막 뚜즘 전개경 대낮게나 이 동네 사람을 다 불러가서 젊은 사람들은 다 붙잡혀가 하든 안 했든 자그지한 다 붙잡혀. 하든 안 하든 이 양반이 제일로 많이 맞고 제일로 고생했지. 유명하신 분이신. 이제 거기에 이제 주동자로 서울서 제가 이제 체포돼서 내려온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제가 내려와서는 이제 고문들을 좀 덜 당했어요. 내가 잡혀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전부 이 동네 사람들 잡아 다 고문은 났다가 이제 제가 잡혀와서 이제 고문을 나한테로 집중돼야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고문을 좀 덜 했죠. 마음에 남은 죄책감은
당시 받았던 고문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에서야 윤다현 씨는 조금씩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5.18) 민주항쟁의 불꽃이 가장 치열하게 타올랐던 곳 광주 금남로입니다. 하지만 쭉 늘어선 빌딩과 오가는 시민들의 활기찬 모습 속에서 33년 전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억을 잊은 것은 아닙니다. 광주 양동시장. 최근 현대화 시설을 갖춘 이곳도 33년 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5월이 오면 상인들은 마치 그때처럼 분주해집니다. 5월 한 22일쯤 해요. 왜 저 5.18이 넘어가면 다음에? 그러니까 뭐 5.18은 정상 저기 5.18을 행사를 해야 행사 되니까. 제대로 하고 그러지 그거는. 그거는 5.18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후회해야 돼. 그러지. 22일 날 한다고? 22일 날쯤 이제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지자체에서 연락이 다 되니까 하고 나서 해야 돼. 5.18이. 그럼 5.18은 그 뭐 광주 대잔치인데 그걸 우리가 방해하면 쓰겠어? 우리 여기 복계산가 주먹밥 단체 반장이요. 이번에 여기서 주먹밥을 해서 그 학생애들 다 먹여 살리다시피 했잖아요. 요 노점상의 노인들이. 이곳 양동시장 상인들은 5.18 당시 시위대와 시민군들에게 주먹밥과 식수를 제공하고 응원했습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나선 일이었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그 5.18 제사진 때 민어, 농어 이런 거 다 상에 차리려고. 양동시장에서 만난 상인 나종여 씨는 5.18이야말로 무서운 모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게 나가서 이제 구경으로 갔는데 인도에다가 학생들 엎어놓고 그냥 막 밟은 거 있지. 밟아서 그냥 트럭에다 던지고 그놈의 열불이 나버렸죠 우리가.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엄마들부터 나서자. 응? 새끼들만 죽고 그러면 살 못 얻냐. 그래갖고 온 거죠. 그때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파. 한 번 나간 사람은 이제 열불 남게 다 나가지.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가고 허락이 있어겠어. 자칭 애꾸는 광대 이지현 씨. 광주 5.18을 주제로 해마다 모노드라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세우고 사는 애꾸는 광대 옥독인등에 장착된 인물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탕! 80년 5월 27일 그 여학생 애절한 목소리, 시민 여러분 지금 경고인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도청을 하십시오. 저희 솔직한 제 살기 위해서요 비겁하게 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5월의 그 비극을 꼭 아픈 음만 묻어둘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도정적인, 그래서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아픔을 털고 일어나는 그런 계기를 저 예술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지현 씨 역시 5.18 때 한쪽 눈을 잃은 부상자입니다. 그런 아픔을 딛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5.18 트라우마를 잘 알기에 그 상처를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해마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은 물론 5.18의 기억을 가진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인환 씨.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정의됐지만 그동안 한 번도 5.18을 드러내놓고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 뿐입니다. 분모는 분모끼리 1분의니까 그래서 3 곱하기 37만 하는데 그토록 잊고 털어버리고 싶었지만 지난 33년 내내 그는 5.18 그때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짐은 평범한 일상을 파괴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제대로 꾸려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5.18의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인환 씨를 따라간 곳은 5.18 민중항쟁 서울기념사업회. 5월이 되면 이곳을 찾아와 기념행사 준비에 일손을 보탭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짐을 갖고 있는 걸까요? 동지이면서 제 친구 제사나 마찬가지니까요. 80년 5월 27일 저녁 새벽 3시에 친구하고 헤어진 뒤로 친구 부모님도 뵙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한 세월이 벌써 33년이 지났죠. 친구의 죽음과 마주하는 일. 김인환 씨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부산 해운대 사진작업실. 망월동 구묘지에서 만난 이상일 씨가 사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씨는 후배 작가와 함께 5.18 기념 사진전을 부산에서 열 계획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언젠간 꼭 해야 할 일을 올해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불 켜도 오케이 때려봅시다. 쭉 예. 됐어. 그렇게 당겨 서로 당기면 돼. 위를 당겨가 팽팽하게 잡으면 돼. 오케이. 일단 감읍시다. 세로로 다시. 완벽하지? 사진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일. 장수씨야. 이것이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기록한다는, 그리고 재현한다는 사진에서 이런 전시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한테 그 진실이 아득하게 먼 길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강주를 사진가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꼭 한번 33주년을 맞아서 한번 전시로 한번 꾸려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경험한 자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확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하지 않은 자는 잊혀져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덮어두고 외면하려 할수록 고통은 깊어지고 상처는 아물지 않습니다. 이상희 씨는 오늘도 5.18과 정면으로 마주 서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 당시였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서 영정사진이 선명하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 사건이 너무 선명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가 영정사진을 통해서 그 사건 자체가 선명해지는 게 싫어서 퇴색시키고 싶었고, 노순택은 그렇게 퇴색되어 가는 영정사진을 통해서 적어도 현대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80년의 5월이 모든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퇴색되어 가는 게 싫었다는 뜻이고요. (5월) 첫 주 휴일, 김인환 씨는 광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죽기 전에 꼭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김인환 씨입니다. 친구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김인환 씨가 이 33년간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33년 만에 내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때의 일이 어제 같기만 합니다. 광주역입니다.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냥 막하기만 합니다. 뭐라고 말 표현하기도 그렇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김인환 씨는 이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사방한 데서 김밥 같은 거, 그 주먹밥 같은 거 해가지고 니아까에다 싣고 그냥 막 거리에서 막 나눠주고 주거니. 올 때 오기 전에 새벽에 그때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니 근데 그때 당시 그 마이크로고 다 하고 다니는 그 여자분이 네. 지금도 계십니까? 예. 정말 차량은이 들리더만요. 네. 아이고 그 소리 들으면 지금도 눈물 날라고. 아이고 시민 여러분 지금 잠에서 깨서 빨리 나오시라고 참 저렇게 참. 그가 도착한 곳은 광주 양림동. 이 골목 저 골목을 다니면서 집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취했던 집을 찾는 중입니다. 아니 토가 있을게. 어르신들 말씀 좀 여쭤볼게요. 예. 여기서 자취하던 학생 친구가 죽었고 그런지 혹시 아세요? 노랑마트 여기 있어요. 예? 여기 마트 있어. 여기 노란 건물하고 저 무등파크 맨션하고.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도무지 분간이 가질 않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예, 금방 같은데. 김인환 씨가 자취집을 찾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못 찾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꼭 만나고 싶으신 거잖아요. 제가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었는데. 화면을 빌려서라도 고맙다고 해야죠. 처음 찾다가 못 찾아고. 제가 80년 당시에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동생은 여기 근방에 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동생하고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자취하다가 광주 80년 민중항쟁을 만났는데 그때 도청에서 마지막 끌려가고 상무대에 가서 이제 조서를 받을 때 내가 대학생이라고 하면 사람 못 나올 것 같아서 재수생이라고 가짜로 했는데 우리 그 하숙집 딸 박금희 씨도 나를 재수생으로 해가지고 조서가 맞으니까 재수생이라 해서 감옥을 덜 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에 감옥을 조금이라도 덜 살게 된 거에 대해서 정말 고마웠고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김인환 씨는 5.18 당시 마지막 날까지 도청에 있었던 도청 사수대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시위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김인환 씨입니다. 당시 김인환 씨는 신군부에 맞서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운 시내를 정비하고 시신을 수습하고 그저 시민으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외곽 지역에서 뭐 죽은 사람들, 시신들, 시신 곽이 있는 사람은 곽을 담고 그래서 태극기 감싸고 곽이 모자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시신을 첫째 줄은 곽이 있고 둘째 줄은 시신을 태극기로만 감싸고 이랬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2줄 정도로 저쪽 같은 경우는 3줄, 여기는 2줄 그랬었구만요. 80년 5월 27일 새벽 투항하라는 계엄군의 방송을 듣고도 그는 친구와 함께 도청 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가 가건물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쪽문이, 여기가 마을 주택가였는데 쪽문이 골목길로 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문에 이제 둘이서 호빈이 쓰고 내 쓰고 이러고 있었죠. 앞 정문은 뚫렸고 이미 이제 헬기로 내려오면서 자동 소총으로 갈기니까 제가 여기 있었고요. 친구는 반대편 오른쪽에 있었고 그래서 내가 총에 안 맞을 수 있었던 건 여기서 헬기 타고 여기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동 소총 쏘니 나는 그 가건물에 가렸고 친구는 바로 보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좀 더 일찍 와서 쪽문에 기대에 서보고도 싶었는데 함께 서 있었던 친구는 총상을 입었고 그는 계엄군에 체포됐습니다. 그 뒤 친구는 죽었습니다. 이건 5.18 제사 때 올려주려고 합니다. 망월동 5.18 국립묘지. 김인환 씨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33년이 걸렸습니다. 여기도 이제 민간인 학살 날짜는 봐보 이런 거 봐볼래요? 날짜? 고서호빈. 김인환 씨는 이제야 친구와 마주 섭니다. 당시 부상자로 후송된 친구의 죽음을 알고 난 후 김인환 씨는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스러움과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미안함으로 33년을 살았습니다. 한 잔 가지고 너무 그래서 한 잔 더 따라한다.
기다리진 않았겠지. 마음으로 이해해줬겠지. 그지? 친구의 곁은 그때처럼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살고 죽는 일이 김인환 씨 때문은 아니었는데도 5.18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그리 큰 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친구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보시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제 털고 편해져 보려고 노력을 해야죠, 이제.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서로를 몰라볼 만큼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김인환 씨와 고 서호빈 씨는 33년 전에 그때의 모습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김인환 씨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했고 고 서호빈 씨 또한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33년 만에 친구를 만난 김인환 씨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 친구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전하러 여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내 보면은 더 속상하실까봐. 그리고 어째서 우리 어머니는 저 들어가서 죽었을까? 그거 들어가서 나 그거에 그리 궁금해. 네. 도청 뒤에 쪽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이제 그 쪽문 우리가 경비를 섰거든요. 예, 둘이서 쪽문이 손바닥에 있으면 내가 여기 쓰고 호빈이 여기 쓰고 그 뒷골목 쪽문 경비를 섰었는데 위에서 공중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면서 자동소총 넣고 갈겨버리니까요. 고 서호빈 씨의 어머니도 이제야 아들을 편히 보낼 수 있을 겁니다. 나 걱정하지 말았냐? 나 이제 다 살았지 뭐. 나이가 지금 광주 트라우마 센터 원예 치료 2기 수료식에 있는 날.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때문에 제가 너무 행복했고 저는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 이야기하시는데 아버님 예,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 절대 안 하실 거죠? 예. 자, 우리 남은 인생 오늘 어쩌라고요? 제가 숙제 내드렸죠? 자, 남은 인생 건강하고 재밌게 이런 날이 올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우리 트라우마 센터가 생겨갖고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시고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서로의 고통을 나누다 보니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그걸 잊는다 그래서 잊혀지는 건 아니에요. 트라우마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의 영혼이 찢어져서 피 흘리고 신음하고 있거든요. 그걸 잊자고 하는 것은 찢어진 상처에서 피 흘리고 진물 나고 있는 그 위에 붕대를 감자는 얘기죠. 잊자 하는 것은 그 상처를 점점점 내면화시키고 상태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이 PTSD 치료는 망각, 잊자가 아니고 기억하자 하는 거죠. 제대로 기억하는 데서 치료가 출발을 하는 거죠. 빛고울 광주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만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으라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덮어두고 외면하는 것은 치유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억해내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같이 울고 웃어줄 때 용서와 화해가 가능합니다. 광주의 눈물이 마르는 날, 그들이 웃음을 되찾게 되는 날,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